안녕하세요.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름철 호우의 기압 패턴 및 여름철 호우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호우라는 것은 단시간에 짧은 비가 내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런 호우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우리나라 여름철 기압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과 같이 여름철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로 인해 보시는 바와 같이 대륙이 더 빨리 가열되어 가벼워진 공기가 상승하면서 저기압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해양 쪽에는 상대적으로 차갑기 때문에 공기의 하강이 일어나면서 고기압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대륙 쪽에 생긴 저기압을 열저기압이라고 부르고 해양 쪽에 생긴 고기압은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부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지구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발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열저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위치하여 그림과 같이 남풍기류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남풍기류는 열저기압 남쪽, 즉 남중국해로부터 유입된과 동시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남쪽인 적도의 태평양에서도 유입되기 때문에 서로 합쳐져서 풍속이 증가하게 되고 우리나라 남쪽으로 뜨겁고 습한 공기를 유입시킵니다. 이런 남풍 기류에 의해서 북쪽으로 올라오게 된 뜨겁고 습한 공기가 여름철 무더위와 호우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층대기 상황을 살펴보면은 앞서 설명한 하층대기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쪽의 티벳 고원의 해발 고도가 약 5k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고도이고요. 몽골 고원의 고도도 한 2km 내외로 상당히 높은 고도입니다. 이렇게 높은 고도에서 가열이 강화되면서 공기 기둥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5km 이상의 고도에서는 해양의 공기 기둥보다 대륙에서의 공기 기둥의 높이가 높아서 상층으로 가면 갈수록 위에서 누르는 힘, 즉 대기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대륙의 상층 대기에는 이 그림과 같이 고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의 가열에 의해서 발생된 이 열저기압은 키가 작은 저기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저기압 위에 놓인 상층에 위치한 이 고기압을 티벳 고기압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이 고기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상층 북쪽으로부터 차갑고 건조한 무거운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하층에서는 따뜻하고 습한 가벼운 공기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대류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단시간에 구름이 만들어져서 많은 비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철 비가 내리는 구름은 대부분이 수적으로 발달하는 구름, 즉 저군형 구름이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호우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호우의 유형을 대략적으로 크게 나눠보면은 하층 제트와 관련된 호우와 태풍과 또 열대저압부에 관련된 호우, 그리고 동해안의 어떤 지형적인 호우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하층 제트에 의해 발생되는 호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그림과 같이 열저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로 좁은 통로의 공기 흐름이 생기는데요. 이 흐름이 빨라져서 강한 풍속이 나타나는 것을 하층 제트라고 합니다. 이런 하층 제트가 남쪽의 많은 수증기와 높은 온도를 가지고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고 우리나라 부근으로 북상하면서 가볍기 때문에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승하며 북쪽으로 이동하던 하층 제트는 상층 제트의, 즉 상층 대기에 빠르게 흐르는 상층 제트를 만나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상층 제트는 매우 강한 바람이어서 공기가 빠르게 빠져나가게 되고 그 비어져 있는 공간을 하층 제트가 채워주면서 서로 연결되게 됩니다. 특히 강한 상층 제트가 시작하는 부분인 상층 제트의 입구의 오른쪽 구역은 하층의 공기를 상층으로 강하게 끌어올리는 지역으로 호우가 발생하기 가장 좋은 구역이 됩니다. 다음으로 태풍에 의한 호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은 강한 저기압성 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태풍이 저기압성 회전을 하면서 태풍 우측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북쪽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옮겨간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북쪽으로부터 내려온 차가운 공기를 만나게 되면 대기가 불안정하게 되고 대기 상층의 상층 제트에 의해서 공기가 상승하면서 많은 비가 뿌려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태풍 전면에 수름이 일어나 강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 외에도 태풍이 우리나라를 직접 통과하면서 영향을 받아 또 호우가 발생하는 경우와 태풍보다 약한 풍속을 가진 열대저하부의 영향으로 호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호우는 그림과 같이 태풍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북쪽 영역과 또 우측 영역으로 주로 발생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호우의 발생 빈도로 따져보면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 호우를 일으키는 동해안 호우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상층 약 5.5km 고도에 위치한 500헥토파스칼 전리저기압이 상층 공기를 휘저어주면서 찬 공기는 저기압 중심에서 가라앉고 그 주변에서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만약 해수 온도가 높은 가을철 동해상으로 지상 저기압이 이 상층 전리 저기압과 합쳐지면 급격하게 동해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하고 동해안으로 강한 동풍이 불면서 많은 비를 뿌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호우 유형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모든 호우가 사실 바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은 많은 양의 수증기를 공급하고 또 지형 효과가 더해지면서 구름이 발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으로 호우의 기압 패턴과 개념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호우는 워낙 국지적인 특징이 강해서 지형의 특징, 또 작은 규모의 물리 과정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여 어느 지점에 언제부터 얼마의 양이 내릴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